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정치 문제를 자꾸 다루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정치 문제를 심플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정치 영상을 자꾸 만듭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거나 기사를 보면서 정치를 해석하고 그 정치를 납득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그 내용이 복잡합니다. 정치 패널로 나와서 평론을 하는 사람들 또한 정치를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분화돼서 너무 깊이 있게 이 정치공학적으로 평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진리일수록 그것은 간단해야 된다. 진리는 간단 명료하다. 그 진리를 자꾸 세분화시켜서 바깥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이때부터 국민들은 혼돈의 속으로 빠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는 간단하게, 그 간단 명료하게, 그것이 바로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식이 민주주의의 저는 근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공감할 수 있어야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어야 그때부터 조금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제를 정치공학 헤게모니적인 측면에서만 평론을 할 게 아니라 가장 쉽게 정치를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이런 신념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나 아니면 다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라토리움을 선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즉 국가 부도 상태가 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앞으로 3년 넘게 남았습니다. 3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 170석, 야당을 다 합치면 192석, 개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져가면서 개헌의 문턱에서 이 국회의 문턱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 보셨죠? 탄핵을 29건을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이 되면 이 탄핵이 어디로 갑니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특검 수도 없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200석이라는 이 재표결이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특검이 지금 통과하지 못한 것이 거의 다입니다. 이 민주당 이 병신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장 많이 발휘했다 그러면서 그 건수를 가지고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거부권이 20몇 건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29건 탄핵 발의를 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이 심의가 통과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만큼 이 민주당 이것들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일에만 온통 본인의 의석들을 다 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탄핵을 했을까 하니 이 문형태인가요? 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믿고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 것입니다. 이 문형태인가 이 인간은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등과 같은 사시 출신으로
같은 사회운동까지 했던 그런 인맥이 있으니까 문영태를 믿고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 170석이라는 의석수를 다 이용한 것입니다. 활용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이나 이 민주당 이것들은 본인들의 능력이 없으니까, 밖에 없으니까, 돈을 만드는 메이크머니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국민의 세금을 전부 써서 본인들이 표 사는 이런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아들입니다. 이 의석수를 가지고 행정부를 계속 흔들기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로 물고 간 것입니다. 정부만 흔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민주당 좌파 정권은 사법부까지 흔들었습니다. 그 사법까지 흔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민주당은 지금 행정부 흔들기, 사법부 흔들기 다 흔들었습니다. 다 흔들었죠? 뭘 가지고? 170석이라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이 뽑아준 170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법부 흔들고 행정부 흔들고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스코어. 그런데 이들의 임기는 3년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돼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세요? 1년에 677조를 집행하는 이 국민의 예산을 국회도 170조 점령했고 국민의 예산 677조까지 이들이 집행할 수 있는 인원 권한을 가져간다면 5년 동안 3년 3개월 동안 국민들이 이들의 머슴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한다면 이 국민의 곳간, 국민의 세금 곳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딴 정치, 공학, 딴 거 다 그만두시고 다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170조 권한을 행사하는 3년 3개월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연간 600조에서 700조 되는 그 돈을 이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북한에 마음대로 퍼줄 수 있고 중국제 제품들을 마음대로 사서 들여오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니? 어느 후보가 지지율이 많니? 어느 당의 지지율이 높니?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라니까요. 지금 170석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연간 예산 670조, 680조, 70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들이 가지고 주물럭거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재명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정치평론가, 정치 정보를, 정치 지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 몰라도 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우리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눈 감고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야 된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국민의힘 후보 아니면 여당 후보 누구라도 좋습니다. 민주당 후보만 아니면 됩니다. 묻지마 보수
대통령 후보를 찍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